활용 가능한 툴이나 기술 스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지. 자바스크립트를 잘 하신대요. 면접 때 물어보면 못 하시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. 사실 헬로월드 찍어본 건 진짜 많지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. 게임으로 치면은 레벨 1짜리 캐릭터 100개 있는 거랑 90짜리 캐릭터 하나 있는 거랑 다르잖아요. 어떤 언어나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는 게 마켓에서 유리할까? 신입 연봉 5천 이상을 줄 수 있는 회사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을 해야 되거든요. 여기에 쓰면 무조건 면접에서 물어보거든요. 은님 레주메로 좀 가볼게요. 그 많은 개발자들 중에 단 3명밖에 없다는 웹 GDE. GDE라는 게 정말 개쩌는 거라고 들었는데. 굉장히 민망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구글에서 인증한 개발 전문가, 국내에는 웹 GD는 3분밖에 안 계시고요. 해외에서 그냥 GD라고 하면은 저 사람 기본적으로 개발 실력이 있으니까 레주메가 그냥 프리패스 된다든가 하는 정도라고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구글러는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. 구글러로 입사하는 것보다 GD 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다고. 어떤 과정을 거쳐서 GD가 되셨어요? 저 오픈소스를 옛날부터 되게 많이 했었고 그 커뮤니티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. 구글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깊이도 있으면서 개발자 생태계에도 기여를 하는 사람이다, 눈에 띄면 구글러가 추천을 해주세요. 그 서류 합격이 되면 1차 인터뷰와 2차 인터뷰를 봐서 이제 GD가 됩니다. 네. 그런 오픈소스에 기여하신 것도 중요한 부분이셨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열심히 기여하시려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셨을까요? 제 출신이 어쨌든 고졸이고 좀 약간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저는 언제나 개발자로서의 컴플렉스가 좀 있는 거예요. 대졸자보다는 조금 못하지 않을까? 그런 컴플렉스들을 일단 해소하는 방향 중 하나가 커뮤니티 활동이기는 했었어요. 저 커뮤니티에 가보니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내가 이끌 수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. 나라는 사람이 현재 이 정도 위치에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약간 인지하는 데에도 좋은 기회가 됐었고, 와, 구글에 다니면 되게 개발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봤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개발 지식을 내가 스스로 습득하면서 와, 이런 것도 고려를 하네? 이런 것도 신경을 쓰네? 저 자신도 스스로 성장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거죠. 오픈소스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그냥 취미생활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제가 성장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스스로는 좀 생각을 합니다. 개발자분들은 내가 공부한 것들을 공유하고 이런 문화가 되게 강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. 왜 그런 건가요? 근데 저는 저한테 도움되니까 하는 거거든요. 외부에 어떤 코드를 공개하기 전에는 프라이빗한 노트 앱에다가 공부했던 거 혹은 오늘 실수했던 것들, 장애났던 것들을 기록했었거든요. 근데 이거를 공개하기는 부끄러웠어요. 네 연차 이것도 몰라? 라는 댓글이 달릴까봐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. 나만 볼 거니까 되게 생략한 버전으로 작성을 하거든요. 이게 남들이 봐야 된다고 하면은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나와야지만 한글이 나오거든요.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제가 다시 봐도 알겠는 거예요. 그게 무슨 사고가 있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. 그리고 나중에 조금 연차가 쌓이면은 그 자료들을 나중에 신규로 합류한 개발자분들한테 리뷰하다가 본인 코드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그때 링크 딱 주면은 이게 설명이 다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편하고 제가 공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좀 선택을 하는 방식이고요. 이 스타트업 씬에서 개발자들이 쓰는 기술이 그래도 빨리 바뀌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더 빡세게 저는 그걸 본다고 생각하거든요. 얘가 업데이트 됐는지 안 됐는지. 그래서 살려고 좀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마다 버전이 새로 나오는데 그게 확확 바뀌거든요. 못 따라가면 이제 개발을 정말 못해서 내가 어떤 태스크를 수행을 못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, 두 번째는 다른 직무랑 다르게 내가 공개하고 그 사람이 공개한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개발자들끼리 암묵적인 룰인 거죠. 공유할수록 서로 개발자들은 이득이에요. 저기 옆에 있는 쿠팡이 대규모 트래픽을 받았던 경험을 배민 개발자가 쓴다고 해가지고 어떤 이슈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좀 그 공익이 창출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공유할수록. 은님 같은 경우에는 기술 스택이 제일 위로 올라와 있어요. 프론트엔드도 분야가 되게 다양해지다 보니까 또 프론트엔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다르면서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어, 나는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어 라는 걸 좀 어필하고 싶어서 스킬을 가장 위에 쓰기는 했습니다.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나 자신의 색깔과 맞는 회사들로부터 오퍼를 많이 받으셨어요? 오히려 반대 케이스였는데 오퍼는 원래 자주 들어왔는데 자랑하신다고. 약간 오퍼는 원래 왔었는데 좀 뜬금없는
없는 분야에서 오퍼가 되게 자주 왔었어요. 막 백엔드 엔지니어로도 오고 플러터 개발자로도 오고 막 그러니까 나는 이거에 집중하고 있어 라고 하니까 오히려 명확하게 오기는 했죠. 아, 저 사람은 프론트엔드 개발자고 그 중에서도 웹에 집중하고 있고 라는 거를 인지하시면서 프론트엔드 매니저로서 이 사람을 채용해야겠네 라는 게 좀 드러나긴 했던 것 같아요. 유효타가 늘어났군요. 그쵸 그쵸. 뭔가 이력서를 써야 하면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 뭘 되게 많이 넣어야 된다고들 생각하시더라고요. 활용 가능한 툴이나 기술 스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지. 주니어 분들도 스킬에 뭔가 잘하신다고 써두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정작 되게 기초적인 것도 못 답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조금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돼요.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는 거잖아요. 한편으론 자기가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위주로 쓰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항상 상중하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 진짜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사실 헬로월드 찍어본 건 진짜 많지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. 그리고 여기에 쓰면 무조건 멘토도 물어보거든요. 여기 안드로이드 해보셨다고 했는데 안드로이드를 뭐 하셨어요?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을 만한 것만 가지수 많은 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 게임으로 치면은 레벨 1짜리 캐릭터 100개 있는 거랑 90짜리 캐릭터 하나 있는 거랑 다르잖아요. 그래서 정말 비유를 잘해. 비유 맞아요. 잘 개발자를 꿈꾸시는 분들이 어떤 언어나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는 게 마켓에서 유리할까에 대한 질문들도 되게 늘 많이 나오더라고요. 진짜 개발자의 희망적으로는 그런 거 없다.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속해 있는 백엔드에 한해서는 정해져 있어요. 그러니까 자바와 스프링이라고 불리는 스택이 거의 고착화되어 있고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 IT 탑티어 네카로 9배부터 시작해서 뭐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다 자바 스프링 쓰거든요. 그러니까 신입 연봉 5천 이상을 줄 수 있는 회사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자바 스프링을 해야 되거든요. 내가 근데 해봤는데 자바 스프링이 어울리지 않는다, 좀 안 맞다 라고 하면은 굳이 억지로 그걸 할 필요는 없다고요. 그럴 때는 이제 뭐 노드나 파이썬이나 자기한테 맞는 거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좀 커리어를 쌓으시고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은 다른 언어로 옆으로 팽이동하기는 좀 쉽거든요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국병에서 가르쳐준 게 자바 스프링이었는데 운이 좋게 그게 막 안 맞진 않았어요. 괜찮았어요, 공부하는데.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 이게 시장에서 되게 많이 먹히고 있고 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운이 좋았던 거지 자바가 난 대세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선택한 건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운빨도 필요하고 저는 그냥 흥미 위주로 했지만 그게 운이 좋게 하필 자바였다. 말씀하시는 거 듣다가 이게 지금은 대세가 되는 언어인데 3년 후, 5년 후에도 그 언어가 대세일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거는 이게 되게 이거는 제가 그냥 경험담은 네.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10년 전에 jQuery를 썼었어요. 전 세계에서 그냥 모두가 쓰고 있었거든요. 그 5년 전쯤부터 jQuery라는 게 약간 죽기 시작하고 리액트랑 약간 그런 것들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 시점에 커리어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. jQuery로 계속 파고 나갈지 그 리액트로 파고 나갈지. 그러니까 사실 리액트든 jQuery든 사실 그 베이스에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공부하는 방향으로 갔었어요.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는 대세를 갈 수도 있고 자바라는 언어가 대세일 수도 있고 노드가 대세일 수도 있어요. 뭐 구글은 파이썬 쓴다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하나의 언어를 굉장히 깊게 파서 그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은 사실 다른 언어로 넘어가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. 저는 은님 의견에 반은 동의, 반은 좀 비동의하는 게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엄청 진짜 급변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백엔드 쪽은 제가 이제 8년 전에 자바를 배웠는데 그때도 70~80% 웹 서비스는 자바 한다라고 했었거든요. 지금도 그래요. 그게 한국에서 좀 그게 좀 독특한 현상인데 시장에 시니어 개발자들이 자바 스프링이 많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8년차 이상, 10년차 이상 진짜 팀을 리딩하고 밸류를 이끌어낼 수 있고 아키텍처적으로 이 정도 트래픽이 늘어났을 때 버틸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네이버 다음 개발자들이 시작이었잖아요. 그 개발자들이 쿠팡으로도 가고 배민으로 가고 이렇게 퍼진 개발자들이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그걸 다 자바 스프링으로 바꾸니까 커뮤니티가 이미 형성돼 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발전도와 성숙도랑 별개로 그거에 숙련되어 있는 시니어 개발자들의 풀이 너무 한쪽에 몰려 있는 상태이고 그 시장에 개발자 풀이 얼마나 있느냐를 무시 못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. 결국은 이제 그 채용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어떤 언어가 대세가 되고 말고는 선택할 수 있지만 취업이라는 거 한해서는 커뮤니티가 얼마나 크게 형성되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현실적으로 그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. 한편으로는 또 궁금했던 게 은님은 대기업에도 계셨었고 여러 회사들을 이직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이직을 하실 때 내가 개발자로서 회사를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었던 점? 이제 첫 회사는 그냥 말 그대로 첫 회사잖아요. 약간 뭘 보고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돈을 준대. 땡큐 그러고 가는 약간. 저는 개발자로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나 그 회사에서 뭘 할 수 있는가를 되게 집중을 했어요. 나 프론트엔드 커리어를 밟아 나가고 싶은데 내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역량이 부족해. 그럼
그러면 이 회사를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이 회사에서 내가 존경하는 개발자분이 있어서 그 사람의 지식을 내가 받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고, 개발자로서의 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 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이직하는 매 스테이지마다 사실 기준이 엄청 달랐어요. 스타트업은 각 회사 하나하나마다 개성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내 인생의 이 스텝에서 어떤 성장을 하고 싶은가, 어떤 성장을 폭발적으로 하고 싶은가를 결정해야지 그거에 맞는 회사를 추릴 수 있는 거지. 예전에는 저도 비슷하게 독서 모임 트레바리를 다녔을 때는 독서 모임 유저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내가 돈 안 받아도 좋아. 그래도 물론 돈을 받았지만 돈 안 받아도 좋아. 그래도 여기서 너무 하고 싶어 라고 해서 그런 또 재미로 다녔고, 또 뭐 그 전에는 나는 일도 꽤 잘하는 것 같고 몇 년 좀 했는데 경제적 성장을 못했네? 이번에 경제적 성장을 하자 이러면서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데를 가기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매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확실히 이게 시리즈 A 단계에 있는 이제 스타트업이나 큰 회사에 다닐 때하고 장단점이 되게 있는 것 같은데, 동욱님이 내가 좋아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스타트업을 골랐다라고 하셔서, 예를 들어서 그 비행기에서 낙하산 메고 떨어지는데 5명이 낙하산 메고 떨어지면은 2명은 낙하산이 안 펴지는 고장인 거거든요. 3명만 살아남는 익스트림 스포츠인 거죠. 네. 근데 그 익스트림 스포츠가 정말 익스트림한데도 하잖아요, 사람들이. 작은 회사, 시드나 시리즈 A 구성되는 회사 가는 것도 좀 익스트림 스포츠 하는 기분인 것 같아요. 진짜 다이나믹하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, 그리고 원래 큰 회사에서는 내가 담당하는 부분이 요거였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되네? 저런 것도 문제가 되네? 그런 것들이 계속 발견되고 또 내 아이디어가 계속 좀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. 다이렉트로 이야기하고 바로 대표님이랑 이야기하고 바로 그냥 기획자랑 얘기해서 바로 기능 넣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일 자체는 되게 재밌는 것 같고, 그래서 좀 내가 좋아하는 서비스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, 확실히. 채용할 때 어떤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? 저는 이게 많은 개발자분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끝나지 않는 야구 경기의 투수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. 주니어들은 그때 좀 많이 무너져요. 사실 신입 개발자분들한테 요구하는 바는 지금 당장 뭐를 잘해라가 아니라 너가 지금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알아서 좀 잘 물어보고, 태도가 안 좋은 개발자인데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?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. 사실 지금 보면서 어떤 생각했었냐면, 예전에 그 밥 선생님 있잖아요. 참치 네, 그분 이제 그림 그리기 전에 물감 이렇게 막 만드시잖아요.